자, 이렇게 정말 이 세계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되찾은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정말 함께 축하를 해주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미군은 대놓고 중국 특사가 지나간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마도로를 체포하는 중국 면전에다가 싸대기를 날렸죠, 그죠? 그렇게 싸대기를 쳐맞고 있는 중국에 대한민국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 계십니다. 가서 뭐 하고 계시나 한번 볼까요?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중국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참 중국 진짜 요번에 한국 이런 건 너무 싫어. 산싱 장门人 리사이롱在北京买 라부부.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뭐 사진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베이징에서 이렇게 뭐 쇼핑하다가 중국에서 라부부를 사갔대. 야, 라부부 들고 있는 모습 나오지도 않는데 라부부 사갔대. 이것도 이용당하는 거야. 대한민국 삼성의 회장이 중국까지 와가지고도 라부부를 사간다. 진짜 라부부에 관심 1도 없어. 진짜 그거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 중국 인형 그거 만드는데 뭐 한 1,000원 들려나? 야, 그 원가 1,000원 2,000원도 안 해. 근데 그 한 개 무슨 뭐 몇십만 원 막.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특히 그 블랙핑크 리사인가 걔인가 맨날 뭐 라부부 어쩌고 맨날 그거 들고 나와.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 중국 인형 그 뭐가 좋다고 진짜. 너무 이미지에 보기 안 좋아.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국빈 방문 중이고,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까오도안 방탄, 그냥 아예 그냥 중국의 CCTV 국제 채널에다가 한 섹션을 그냥 따로 뽑아가지고 20분 넘게 통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화질도 겁나 좋아요. 장난 아니야. 국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인터뷰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냥 검색하면 나와. 원본 20분이 넘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되고, 내용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중국은 지금 대서특필을 하면서 대한민국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와 있다. 중국에서 이렇게 인터뷰 30분 나가면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일단 이 인터뷰의 요지가 뭐냐면, 관계 복원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선언입니다. 오해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없애서 한중 관계를 세 단계로 점프시키겠다. 요런 게 메인이에요. 청와대 복귀 청곡식 인터뷰를 한국 언론이 아니라 중국 국영방송에서 단독으로 준 거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도 중국이랑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시한다. 청와대로 옮기고 나서 새해 첫 인터뷰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와서 하고 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중국도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잘 해줬잖아. 중국의 서열 1위, 2위, 3위 다 나오고 뭐 셀카도 같이 찍고 뭐 그게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그 중국의 그런 공산당 서열 1위, 3위 애들한테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만큼 중국도 한국을 대우를 해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 한국도 대우받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많이 뭐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또 간 사람이 200명의 경제사절단이 같이 갔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화두에 올라온 게 AI 첨단 협력이죠, 그죠? 과거에는 한국 기술 자본 플러스 중국인 노동의 수직 분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 자본에서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선도를 하고 있으니 수평 대등 협력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협력 키워드는 AI, 첨단 산업, 스타트업 등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이 많이 발전하긴 발전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많은 산업 스파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지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맨날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그 기사인데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알아. 근데 뭐 지금 여기는 뭐 우리 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꺼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크게 이용당한 거, 일단 우리가 가서 해결하려 했던 부분은 한한령이랑 서해 구조물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는 뭐 여러분들 이거 가기 전에 중국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엔터, 화장품 이런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라고 기사가 냈을 때 그날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어. 기대감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날까지도 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나서 인터뷰 끝난 후에 주식이 확 떨어졌어. 그 뜻은 뭐냐? 한한령 해결 못했다는 거야. 중국이 어떻게 나와요? 한한령 해결해달라 한국에서 얘기를 하잖아. 중국은 아니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는데 뭘 내려달라는 거냐? 이 지랄이야.
제일 크게 이용당한 게 어느 부분이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접 이걸 말해라. 뭘 말하냐? 하나의 중국 너 존중해 안 존중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서 우리는 얻어온 게 뭐냐 이거지. 이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이미지적으로 손상이 너무 커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한국이 얻어온 게 뭐가 있냐 이거야. 那么在您的眼中，习主席是一位什么样的领导人呢？ 매우 뛰어난 아 이런 질문을 했어. 이거 빠질 수 없지. 이게 중국 전형적인. 이 대통령님 눈에는 시진핑 주석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 뭐 또 뭐 보나 마나. 넓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칭찬 퍼레이드가 뭐 나옵니다. 좋아. 다 좋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이러다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진짜 거의 뭐. 자 그리고 그 질문. 大韩民国政府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为中国的唯一合法政府，并尊重中方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之立场。相信您也注意到了上次。 이 질문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냐면 질문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2025년은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교 취임 당시의 이 의도를 되짚어보면 한중 공동 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일련의 부정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현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수호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20분이 넘는 이 인터뷰는요. 지금 이거 2달 만에 만나잖아요. 이 정도 양의 인터뷰 내용을 맞추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달 전에 경주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 인터뷰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때부터 이 인터뷰를 하는 이런 대본을 그때부터 이미 미리 짜왔다라고 봐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질문도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들도 이거는 여기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문장 능력이 뛰어나도 이 수많은 질문들이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 번 대본을 주고받고 맞춘 인터뷰예요, 이거. 중간에 편집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만 문제 이런 거는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물어봤다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대만은 대만 자체가 그냥 나라 아니에요? 거기도 그들만이 정부가 있는데 이런 대답 나왔을 때는 수습이 안 돼. 중국은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질문은 절대 안 하는 게 중국이야. 이게 중국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짜여진 대본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국이 원하는 걸 요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다 해준 거야 그냥. 그래 니들 이런 답변 원하고 이런 이미지 원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니들 하나의 중국 이거 대만은 중국 거다 이거 인정해주고 이거 그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해줄게. 근데 중국은 뭘 해줬냐 이거야. 이 씹새끼들아. 서해 구점을 취소를 하든가 한한령을 풀던가 뭘 해줬냐고. 제가 이번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한국이 이용만 당하고 이미지 소모만 당하고 나가지고 아무 거 얻는 거 없이 그냥 왔다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답변을 해줬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 이게 외교의 일부 딜일 수도 있어. 뭘 얻어왔냐 이거. 이거를 굉장히 긴 질문과 긴 답변으로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존중을 해왔고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관심사로 지칭하며 일관되게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 거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미 경중 프레임을 재소환하면서 전략 자율성을 강조했다. 안보는 미국 동맹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한중 대립은 한국 이익에 불리하니 가능한 범위에서 공전 협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답을 잘한 게 일단 이거를 깔아줬어. 한미 동맹이 기본이 돼야 된다. 여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한미 동맹 한다고 해가지고 니들과 꼭 대립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한중 사이에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계속 대화를 해보자. 이건 좋은데 진짜 나중에 이 모든 중국이 쓴 대본에는요 중국이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 이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관계 정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중국을 방문한 최선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이 인터뷰는 뭘 하냐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문장들, 상호 존중, 전략, 협력, 하나의 중국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야. 이 뜻은 그냥 방중 성과를 만들려면 중국이 체면을 세울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을 방문 전에 미리 방송으로 깔아준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가 급하다, 중국 시장 공급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상 인정을 좀 했고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중 의제는 공급망 안정,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민감하게는 히터류 통제 같은 중국발 리스트가 걸려있죠. 200명 경제사절단을 전면에 세운 것도 외교를 정치 안보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프레임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성장 정체라는 진단을 깔고 AI 첨단 투자를 해법으로 듭니다. 즉 대중관계 개선이 그거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동맹은 유지하되 하지만 대중관계도 복원이라는 균형 프레임 이것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인터뷰에 보면 그래도 깔고 간 걸 깔고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보는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집어넣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 문장을 같이 일단 배치를 했어요. 그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한중 대립이냐? 그러기에는 한국 국익에 불리하니 앞으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우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희 하나의 중국도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뭘 할 건지는 한번 그래가지고 계속 중국에서 이제 그 한한령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까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또 약간의 노선을 바꾼 게 그러면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서도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하면서 더 이렇게 많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중국이 과연 그걸 얼마나 열어줄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일단 주식 시장은 폭락을 했다라는 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한령 관련된 엔터주들, 컨텐츠 관련 주식들, 화장품 주식들 일제히 다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진핑은 이재명 대통령 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에 굉장히 답을 들어보면 많이 치켜 세워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외교용 선물이죠. 시진핑은 탁월하고 시야가 넓다.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고 치켜 세워주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외교 선물로 이제 그냥 주는 거죠. 립 서비스 같은 거. 그러면서 중국이 좋아하는 이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이 좋아하는 하나의 중국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줬는데 중국이 나중에 뭘 보답으로 이걸 줄지 한번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자고. 중국이 자기들 이익만 쏙 빼가고 상대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윈윈을 추구하는지는 진짜 지켜보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여기서 수많은 이제 수평, 대등 협력 이런 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산업 정책, 수출 통제 등 히토류 등 같은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즉 협력 구호와는 달리 협상력은 비대칭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협력이고 수평 대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아니야. 니들 우리랑 수평 관계 아니고 중국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쥐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해 갈등 해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고 해소하고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급망, 기술, 수출 통제, 데이터, 반도체, 산업 스파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문화는 뭡니까? K 컨텐츠 제약 이슈잖아. 한한령이야. 그리고 안보는 북핵 문제, 대만 해협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요 원래 외국 정상의 단독 인터뷰 이거는 절대 안 해줘요. 옛날에도 없었을걸? 같이 나오든가. 그리고 보통은 중국의 CCTV를 통해 가지고 핵심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상 발언을 인용하면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그냥 이렇게 자료 화면 띄워주고 방송을 했지. 정시간에 한 나라의 정상 단독 인터뷰를 정면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을 우대해 준 거고 대한민국을 약간 치켜 세워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 안 좋게 얘기하면 이용을 했다라는 거지. 영상에 대놓고 대만이 중국 거라는 거 인정해라. 얘기해라. 그리고 중국을
체면 살려준 얘기들 이빠이 해라. 그리고 요번 이 인터뷰는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신임 대통령이야. 거기다가 취임 직후에 새해 벽두에 중국 첫 방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박자를 맞춰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 인터뷰를 내보낸다? 이런 적이 없었어. 중국이 먼저 무대를 깔아준 겁니다. 그 핵심 이유 중에 한 개는 한국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그건 즉 외교 노선을 전환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는 이제 노선을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중국 인민들한테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한국이 바뀌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국이 바뀌었다. 중국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국 국민과 당 간부, 외교 라인에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가고,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위상이 꽤 높은 나라야. 한국이 인정해줬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더 이상 좋은 홍보 자료가 없는 거지. 이전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불편한 언급을 하고, 뭐 미일 쿼드, 뭐 한미일 동맹을만 중시하고 중국과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한미일 군사 공조 이런 것만 강조해왔고, 하지만 이번 이재명 새 정부는 중국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의 중국을 직접 반복적으로 장문으로 확인을 했잖아, 인터뷰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프레임, 한국과 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이 프레임도 중국이 보여줘야 하는 연출이고, 그리고 갈등은 오해고 대화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한국은 다시,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국은 다시 우리가 관리 가능한 파트너로 돌아왔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이렇게 내보내고, 또 시진핑 부부와도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셀카도 찍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도 뉴스로 다 나갔어요. 이게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보여줘야 될 메시지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시진핑 외교가 아직 유효하냐라는 거야. 미중 대립 고착에 유럽과의 거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주변국 상당수의 나라가 중국한테 이제 경계심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 외교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례 대표적인 애들을 누구 보여줘야 되겠어? 몽골, 뭐 북한, 러시아, 맨날 쓰던 카드들이잖아. 뭐 말레이시아, 뭐 밑에 뭐 미얀마, 캄보디아, 여기는 그냥 뭐 중국 종소국이고 거의 뭐 중국 자금줄 거기 다 깔려 있는데, 하지만 한국은 보여주기에, 홍보하기에 성과 과시용 카드로 제일 훌륭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025년 11월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을 했죠. 그때 시진핑도 그냥 방문했겠어? 시진핑이 와 이건 말이 안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방문 안 해요. 시진핑 그렇게 함부로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뭔가 이제 통하겠는데, 그림이 나오겠는데, 2025년 11월에 시진핑이 방한을 했죠. 2026년 1월 이재명 방중 플러스 CCTV 단독 인터뷰. 시진핑이 왔다고 해가지고 KBS에서 뭐 단독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이렇게 보여줘야 할 그림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야. 한국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존중한다. 중국식 질서에 공공연히 동의한다.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인정한다. 즉 이 인터뷰는 시진핑 외교의 성과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콘텐츠. 그리고 이 인터뷰는 또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 대만을 향해서 한국도 하나의 중국을 명확히 인정한다. 미국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어깨에다가 벽돌 2개 쌓아 올려주면서 칼 한 자루 쥐어준 거야. 야 봤어? 한국 하면 뭐야? 미국이랑 동맹, 혈맹. 하지만 대만은 미국이랑 동맹이라도 상관없다니까. 대만은 중국이야. 미국과의 혈맹인 한국도 이걸 인정하는데 대만 보고 있지? 약간 이런 메시지.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도 중국 레드라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미국 보고 있나? 지금 한국이 너희들 핵심 동맹국이지, 그지? 하지만 이 핵심 동맹국도 중국의 레드라인, 즉 대만, 이 라인은 건드리지 않아. 이걸 보여주려 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두로 잡으면서 그래 일단 마두로부터 니들 뭐 특사 뭐 여기랑 혈맹이라며 일단 마두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이랑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대립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가려고 하는 노선이 웃긴 게, 원래는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한 명 골라라 이랬지만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중국 그게 안 돼요. 중국이 그만한 국력도 없고, 뭐 중국이 요즘 뭐 황금 싹 쓸어 간다. 뭐 그 황금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황금을 쏠 거야? 뭐 할 거야?
뭐 그렇다고 뭐 중국이 뭐 그걸 믿고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주변 국가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도하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약간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동맹, 그 뜻은 즉 중국과의 대립, 이게 아니다. 한국을 봐라.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 협력을 한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니들이 미국과 동맹이라 해가지고 우리랑 협력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약간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노선으로 복귀한 한국의 상징 사례로 만들고 그 장면을 새해 첫 외교 성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신임 대통령을 중국에 와서 중국 CCTV에 대서특필하면서 20몇 분간의 단독 인터뷰 CCTV 간판 프로그램, 이걸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 왜 이런 사전 조율된 인터뷰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되지 않은 발언은 외교 리스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요, 이런 국가 원수급을 인터뷰할 때는 즉흥 발언, 즉흥 질문, 돌발 반박, 애매한 표현, 이런 것들은 중국이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미리 다 이렇게 대본 만들어서, 이번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좀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중국을 대만 그런 거 문제를 발언하면서 한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크게 준 거거든. 진짜 큰 양보야. 겁나 큰 거예요. 그냥 좀 큰 게 아니라 개 큰 거야. 그만한 걸 한국이 받아왔을지 그건 의문인데, 일단 이번에 성과를 보자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중국에서 한국 가수들이 가서 콘서트를 하고 한국 콘텐츠가 소비가 될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진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산업, 협력, 협정 체결을 9에서 한 15건 정도 했다는데, 정상회담 직후 한중 정부 및 기업 간 다수의 협력 양해 강서 MOU가 체결이 되었다. 총 약 9개에서 15개 이상의 협력 문서라는데, 경제 협력 내용은 과학기술, 무역, 디지털 경제, 공급망,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삼성, SK, 현대 등 한국 대기업 대표단과 중국 측 기업, 알리바바, 레노버 등도 참여해 민간 중심의 실질적 협력 확대가 추진된다. 과연 이게 윈윈으로 갈지 아니면 중국만 한국 피를 뽑아 먹을지, 이건 진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계속 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특히 한국은 말 그대로 이웃 나라잖아요. 그래도 한국이랑은 뭔가 협상할 게 있으면, 한국이랑은 이웃이니까 협상할 게 많겠지, 이후로도. 근데 협상에서 우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계속 한국을 상대로 협상 카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역 평화, 안보 협력, 공감을 하지만 입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동 기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역할 언급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이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딱히 별로 변화 없을 것 같아. 한국 측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주도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이 있다. 그리고 문화, 인적 교류, 정상화 논의. 양국은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합의도 공개했대. 그러니까 한한령을 풀겠다, 절대 아니야. 지금 이 선에서 확대하겠다. 이는 중국 내에서 사실상 봉쇄 상태였던 한국 문화 콘텐츠, 드라마, 음악의 재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긴데, 점진적으로.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릴지, 얼마나 빠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측이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뒀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시진핑 측의 메시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한중은 오랜 이웃이자 친구 관계이며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중국은 한중 관계를 지속성과 안정성 있는 정책 기조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경제와 산업은 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어 상호 이익이 크며 AI, 친환경, 은퇴 경제, 실버 이코노미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적, 사회, 청소년 교류 등 소프트 파워 수준의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다고 보여. 그냥 그대로야. 그냥 했던 얘기 그대로고 아무 발전 없어. 한한령 서해 구조물. 이거 아마 뭐 얘기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따와야지. 그러니까 중국이 오케이 그럼 뭐 대만 중국 따윈 거 인정해주겠다. 그거는 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미지 소모예요. 안 좋아 그거. 그냥 거기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내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여기 인정을 해줬잖아. 그럼 중국도 그래 오케이 한반도 비핵화에 뭐 일조를 하겠다. 그거 인정한다. 북한은 핵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뭐 좀 그 정도 급은 돼야. 아무튼 제가 드는 걱정은 이번에도 뭐 이용만 당하고 피만 빨리고 중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피만 빨리고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요 며칠 아마 계속 뭐 여기 관련돼서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이후의 뭐 이제 또 새해의 또 이제 정치가 새해의 국제 정세가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그죠? 1월 3일부터 재밌는 얘기들 이런저런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또 캐치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제 방송 구독해 놓으시고 즐겨찾기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